기념사업회에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사를 만약에 편찬하신다면은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대한민국의 내재적인 체제 문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는 글로서 역사가 채워주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대한민국을 건설한 창건한 주도 세력들은 어떤 사람인가? 김구 선생이 말하자면 단정 수립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선거 보이콧 한다 해서 많이 비난 대상이 되고 있으니까 그 김구 측근의 그쪽 분들이요. 김구 선생은 절대로 대한민국 건설을 반대한 건 아니고 다만 단독 정부 수립에는 반대했다. 뭐 이런 걸 발표해서 어떤 저명한 역사학자가요. 또 그걸 들은 어떤 사람은 그런 말장난 하지 말아라. 그게 그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해서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여하간에 대한민국을 수립한 주체 세력은요. 간단히 이름을 대면은 이승만 박사, 또 이승만 박사를 지지하는 그 이청전 계열, 그리고 또 이범석 계열, 그리고 국내 한민당 계열, 되게 그게 주도죠. 나머지 이제 임정 세력들은 반대를 하고 보이콧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승만 박사야말로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이제 대한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죠. 그 건국의 아버지인 이승만 박사는 그럼 어떤 분이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승만 박사는 그 자신이 개화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디다 글을 썼습니다만은 개화파 제3세대예요. 뭐냐? 개화파 1세대는 뭐냐? 박규수, 우의정 하던 박규수가 있죠. 이거는 1800년대생입니다만은 개화파에 아주 저겁니다. 그다음 오창석, 오세창 씨 아버지죠. 오창석. 이런 등등 분들이 1세대고, 2세대는 뭐냐? 2세대는 이제 말하자면은 김옥균, 박영효, 서광석, 이런 분들이죠. 개화당을 만든 활동가들입니다. 거기는 서재필 선생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승만, 안창호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개화파 4세대입니다. 그래서 개화파 4세대인 이승만 박사는 이 독립협회의 가장 젊은 이 회원이었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나도 주도 세력이 되니까 독립협회가 굉장히 말을 좀 과격해 줬어요. 그 당시에 이 사정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나중에 고종폐위와 박영렬을 옹립하려는 그런 혐의를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그걸 미국 선교사들, 미국 공사관에서 압력을 넣었죠, 사실.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대역죄 부분은 빼고 옥에서 탈출하는 것만 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약에 미국 측에서 선교사들이나 공사들이 애를 쓰지 않았으면요, 이승만 박사는 아마도 사형에 처해졌을 겁니다. 그때 보면 참 하나의 역사적인 참 아슬아슬한 장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부러 재판에서 죽이지 않기 위해서 탈옥한 것만 제일 모르는 거죠. 왜 그럼 제가 이 개화파 얘기를 하느냐? 이 개화파야말로 조금 이따 이념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개화파야말로 이승만 박사가 개화파의 맨 막내 세대죠. 이분이 대한민국을 이룩한 주도 세력이고, 또 그분들 따뜻한 그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든 이런 분들입니다. 자, 그럼 이분들은 뭐를 그러면 배웠느냐? 이승만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배제학당에서 배운 것은 영어뿐 아니라 정치적 자유의 중요성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사는 양반집에서 태어난 분이죠. 그야말로 유교적인 집안이죠. 그런데 이분이 배제학당에 들어가가지고 배제학당을 졸업을 하면서 졸업할 때 영어로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웅변을 했습니다. 그분이 미국을 가가지고 가장 빠른 시일 안에 5년 만에
석사 박사를 했어요. 지금도 5년 만에 석사 박사를 못합니다. 왜? 알아듣지 못해 영어를. 강의 못 들어요. 근데 이 양반은 옥중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해요. 영어 사전을 들어요. 그래서 동양의 철학, 동양의 통치 철학과 서양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체화하고 체득한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 즉 이승만이다. 이승만 없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화사상은 뭐냐? 개화사상이라는 것은 바로 시학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화사상은 문명개화. 문명개화가 발전하면 이제 부국강병을 하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우리나라는 우리 힘을 지켜야 된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다. 이런 것이 개화사상입니다. 개화사상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 개화파들은요, 그 당시에는 진보가라는 노래를 만들어가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배제학당 학생들 보고 불러가지고 저 독립문 그 기공식 할 때도 부르게 하고 해서 자기들이 그 진보한다는 거. 그런 개화사상의 전통을 가진 우리 말하자면은 이승만 박사를 비롯한 대한민국 건국 세력이기 때문에 60년대에 산업화, 60년대에 빛나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개화파들이 말하고 있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나라를 열고 세계 문물을 도입하자는 것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지금 우리가 세계화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지금 이득을 보고 있죠. 세계화 덕택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참 그야말로 식민지 국가가 지금 선진국이 된 나라가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가 없죠. 2차 대전 때 겨우 해방된 나라가 이 선진국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G20, G20을 소집을 해가지고 지금 이 가을에는 정상회담을 할 파입니다. 말하자면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처럼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고 국가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고 하는 이런 때가 없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발전시켜야 되겠죠. 물론 대한민국은 문제가 많이 있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이 항상 문제죠. 이것이 제가 볼 때 오늘날 발전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세계가 놀라고 있는 대한민국의 내재적인 어떤 역사적인 배경.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체제,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 대한민국의 주도 세력들의 이념, 대한민국의 이념. 우리 그냥 자유민주주의 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죠. 그 이념이 말하자면은 나라를 부강시키고 발전시키고 산업을 일으키고, 저 김옥균 같은 사람은요, 신문에 썼죠. 치도로는 그래가지고 도로를 닦는 거를 글 썼습니다. 근데 그 읽어보면은 단순히 뭐 도로 건설뿐 아니고 경제 발전에 대해서 쓴 거예요. 또 양반은 나중에 뭘 썼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개인이 자본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식회사를 해야 돼.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산업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런 이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고, 대한민국의 그 건국 세력을 다른 말로 하면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고, 대한민국의 우익 세력이다, 이겁니다. 저는 항상 정치가 중에서 자기가 진보라고 주장하는 이 좌파 인사 비슷한 사람은 왜 당신들은 국가의 성장, 경제의 성장,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을 놓고 맨날 그 무슨 분배거든 맨날 그런 소리 하느냐? 영국 노동당의 당헌을 보면요, 영국의 아주 역동적인 경제를 이룩한다는 게 영국 노동당의 당헌에 있어요. 프로그램에 정강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 야당이면 그게 뭐냐? 그래서 요새 뭐 민주당에서 뉴 민주당 플래닝을 연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뭐 그런 거 없이는 재집권 불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결코 우연한 거 아닙니까? 똑똑한 민족이 어디 우리뿐입니까? 걸출한 지도자가 있는 게 우리나라뿐입니까? 참말의 말씀입니다.